네, 상반기 시장이 끝났죠. 지금 화려하게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는 사실상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 했었는데 2017년부터 해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한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연결되면서 아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기 신도시라든가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한 또 현재 이주 수요 증가, 그다음에 현재 작년부터 시행됐던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임대 매물 잠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오르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확 늘어났다거나 뭐 많이 줄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래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욱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 같은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앞으로 기대치가 더욱더 높기 때문에 내년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그만큼 기대 수익이 더 높아질 거를 예상을 해서 더 웃돈을 더 얹는다는 거죠.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파는데 그거를 더 실제적으로 서슴지 않고 구입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고요. 현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 6억 이상, 뭐 실제적으로 10억 이하는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전세와 매매 시장들이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연간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 요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약간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23.7%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23.7% 올랐고요. 엄청난 수치고요. 강원도도 12.9%, 경기도가 30.7%, 그다음에 충청도의 세종특별자치시가 54.9% 올랐습니다. 현재 역대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현재 복합신도시, 복합개발 도시면서 행정복합 도시가 됐죠. 복합 기관들이라든가 어떤 그 공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관에 관련된 내용들 또는 현재 이주 수요에 관련된 택지 개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LH공사도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청남도가 12.5%, 대전광역시가 21.9%. 보시게 되면 약간 광역시라든가 이제 울산부터 대구, 대전, 그다음에 세종, 서울특별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그때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집값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그래서 현재 울산광역시부터 부산까지 연결된 현재 경부속도로가 현재 서울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연결된 약간 사선으로 놓인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현재 가격이 급등한 걸 보실 수 있다. 그만큼 현재 도로를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상승률도 뭐 만만치가 않죠. 서울시가 11.9% 올랐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2.4%가 올랐습니다. 30%가 올랐다는 얘기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싹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오마주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토지 가격이 보통 이제 50에서 한 60% 올랐고요. 집값도 40% 이상 무조건 올랐거든요. 그때보다 더 오른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 뭐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정책을 또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만 그 정책 자체가 현재 실제 시장을 읽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계속 엇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매매 상승률과 전세 상승률을 뺀 거를 보게 되면 갭이 되겠죠. 11.8%가 올랐습니다. 서울시. 그다음에 세종시가 22.5%, 그다음에 전라도가 2.7%, 그다음에 제주도가 7.4%가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매가, 전세가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23%가 올랐다는 건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집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들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이제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5월 누적으로 했을 때 5월 누적
그러니까 5월 달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12%가 올랐습니다. 12%. 그리고 수도권 매매 아파트 부동산 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7%, 전세가 3.9% 상승 이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누적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6.1%, 인천 경기가 현재 역대 최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변동과 수도권의 매매 가격 변동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에 봤을 때 이전 최고가 14.7%가 2009년도에 이제 찍었던 수치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실거래가 지수, 실거래가 되는 거래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매매가 26.1%, 전세가 13.9% 이렇게 올랐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오른 거죠. 2017년도, 뭐 2015년도부터 해서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부터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세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2017년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실제적으로 오르는 폭이 완만했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2020년도 1월 작년부터 계속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승 곡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상의 현재 실제적으로 격차, 현재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그 격차가 현재 크면 클수록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 가격은 대부분 다 오르고 내리고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 반복을 하는 수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여야지만 이게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완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매매 시장 보게 되면 뭐 현재 GTX 때문에 그 GTX 노선이 들어가고 있는 외곽 지역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 봤을 때 실제적으로 A 노선 중에서는 현재 경기도 파주, 고양, 일산, 덕양 요쪽 지역이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은평이라든지 용산, 강남, 그다음에 경기권에서는 성남, 분당, 용인, 기흥, 화성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 노선, 특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을 따라서 현재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구로, 영등포, 용산, 동대문, 중랑 이 지역들이 좀 많이 오른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노선은 송도에서부터 해서 용산을 거쳐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이 좀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C노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부터 해서 현재 동탄까지, 의정부부터 해서 수원까지 연결되겠죠. 군포 금정 지나서 그 구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 생전 집값이 안 오르던 지역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지역은. 그 지역도 지금 가격이 오른 거고요. 과천과 군포, 수원 8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B노선만 빼고 나머지 현재 C노선과 A노선은 다 서울 지역의 강남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도 가격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시장은 어떤가 봤더니 지방시장도 실제적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세는 조금 둔화가 되긴 했으나 뭐 그 폭이 좀 둔화가 된 거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하는 반복 속에서 실제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상 최고치다. 역사상 최고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지방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거의 60 정도로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 계속 현재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에서 현재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4%대에서 3.5%대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부터 조금씩 오르긴 했으나 가장 가파른 폭은 재작년부터 해서 가장 많이 오른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방시장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무조건 전체적으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2017년도나 15년도에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내가 그때 집을 잘 샀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때 당시에 집 사는 걸 꺼려했거나 좀 불안해서 못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해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만 봤을 때 그런 가능성도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반기에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 지배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비율이 감소가 적고 등록 임대사업자 매물 출회 미미.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을 기간을 한정을 두고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 의무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매도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과태료 물리지 않겠다라는 조건도 제시했었죠. 거기에다가 다주택자를 6월 달까지 실제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6월 달까지 처분하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를 안 하겠다, 양도세 중과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 했었으면 그렇지만 매물이 안 나왔죠. 거기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 유출되는 거래가 증가됐다. 서울 지역에 더 이상 이제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가깝게 인근 지역에 있는 경기권, 충청권으로 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의 접근성이 향상이 된다.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GTX 노선들 광역교통망 체계가 계획이 또 잡혔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현재 광역교통망 체계가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주변이 가격이 오를 거고요. 다주택자는 당연히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을 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매매로서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하고 상속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확인 후 기존 주택 시장 매입에 유입 가능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실제적으로 얼마가 되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기존 주택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시세의 60에서 80% 정도 선에 머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로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이 분양가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실질적으로 본청약 같은 경우는 2023년도, 4년도 뭐 그 정도 돼야지만 본청약이 가능한데 그때 당시 시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장을 실제적으로 그 현재 분양가에 맞춘다면 이 분양가는 실제로 사전 청약에 관련된 분양가가 책정된 게 아니고요. 분양가 사전 청약은 분양가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에 따라서 다시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고요. 유동성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쉽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전세 수요. 물량이 늘지도 않고요. 전세 수요가 줄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건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또 생애 최초 구입 비중이 증가가 된다. 뭐 이런 것도 부분도 있고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또 매물이 잠김, 세제 피해가는 시장 움직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매물이 잠긴다. 세제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매물을 시장에 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세제가 완화될 때까지는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가격 상승 요인은 교통호재부터 해서 개발되는 호재거리들 대선 이런 것들 공략 이런 것들 따라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다 매물이 잠김. 실제적으로 현재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실제적으로 공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3기 신도시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78개월에 달하는 현재 확장 국면이나 시장의 피로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 듣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되면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사적 고평가된 가격, 역사적으로 고평가된 지역의 가격들이 더욱더 월등히 오르고 있는 부분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구입 부담이 굉장히 크다. 집을 사기 위한 부담이 크고요. 실업률 증가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현재 가격 하락 요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추려서 얘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및 전세 가격 전망을 보시게 되면 매매 가격 하반기에 전국 1.5% 상승, 연간 5.5% 상승할 것이다. 거기에 전세 가격은 2.3% 상승해서 연간 5% 상승. 연간 5%고 집값과 전세값은 무조건 5% 이상 오를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간에 5.5%, 현재 수도권 지역이 6.5%, 지방이 4.4%, 전국적으로 5.0%를 보시게 되면 평균치 봤을 때 5% 이상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하반기 시장을 내다보는 시장도 부동산 시장에 현재 어떤 뭐 개발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정책의 현재 불발, 정책적인 부분에 현재 효과가 미미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큰 조건은 물량 부족입니다.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집값은 전세값과 같이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